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중국인문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중어중문학과 장호준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새롭게 입학을 하시고 또 편입을 하셔서 오랜만에 또는 처음으로 과제물을 작성하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현대중국인문 과목에 대해서 과제물 작성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안내 시간에는 크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제물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제물 표식, 서식이 있습니다. 과제물 표지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제물 작성 예시 방식.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글을 끌어나가야 될 건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량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 하시죠. 이 분량을 환산하는 방법과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 방송대의 그 수업과 관련된 다른 과목에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학우님들, 특히 1학년부터 올라오신 학우님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내용들이 아시는 분들은 건너뛰어서 세 번째부터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과제물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방송대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홈페이지와 굉장히 친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만이 학사 일정에 맞출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 가운데 부분쯤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성적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과 관련된 모든 공지사항이 리스트로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위쪽에 시험 성적과 관련된 부분을 올라오고 아래에도 여러 가지 다른 공지사항들이 있는데 목록들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5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시험과 관련된 공고가 여기 떠 있네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안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화면의 위쪽에 시험 안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첨부 파일들이 4가지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HWP 한글 형식이고 하나는 PDF 형식입니다. 어느 형식의 파일을 다운받으시든지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한글 문서를 작성을 하시니까 일단 한글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보면 2015학년도 1학기 과제물 시험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한 페이지로 간단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되는지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안내 파일을 이 2가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안내 파일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 파일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시험 공고해서 이렇게 뜨고 있죠. 그래서 맨 위쪽에부터 시작을 해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중간 시험, 오프라인으로 치르는 시험이 있고요. 이 과제물로 대체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 중국 인문은 과제물 시험에 해당이 되죠. 이 130과목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읽으셔야 되겠고요. 자, 제출 기한 정해져 있습니다. 4월 16일 목요일 6시까지입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6시 1분에 제출을 하셔도 지각 제출이 되게 됩니다. 자, 제 시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포기를 하지 마시고 1차 연장기간, 2차 연장기간 있으니까 이때라도 반드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1등급씩 약 2점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점수가 하향이 조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자, 같은 페이지 아래쪽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하향 조정된다는 얘기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 방법. 자, 우리 대부분의 보고서는 과제물은 물론 한자라든가 이런 과목들은 직접 노트에다 작성을 해서 우편으로 또는 지역대학에 제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과제물은 온라인으로 제출을 합니다. 자, 현대중국인문 역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는데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서 과제물을 제출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중간과제물 시험 안내 공고 파일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시험 안내 파일, 두 번째 파일을 클릭을 해보면 이런 파일이, 이런 내용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물 시험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안내, 특히 과제물 시험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과 분량, 여러 가지 그 파일명 제출하는 방식,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에 과제물 시험 부분에 2, 3쪽 부분이 있는데요.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형식과 분량은 그 각각의 교과목별로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따라야 되죠. 우리 현대중국 인문은 분량을 형식은 별다로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분량에 대해서는 따로 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르시면 되고요. 모든 과제물을 제출할 때 이 파일명은 문서 파일명은 과목명, 그 다음에 학번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과제물의 파일명은 현대중국인문, 여러분들의 학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출하는 방법 앞서서도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 과제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각 과목별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현대중국인문 과목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과목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과목들을 확인할 때 또는 이후에 과목 중간 과제물의 내용들을 과제명들을 확인할 때는 이 별첨에 들어있는 과제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이 과목은 현대중국인문은 중어중문학과 과목이죠. 자, 어떻습니까? 중어중문학과 바로 가기로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중문과하고 이외에 뭐 국문과나 무역학과나 다른 학과 학우님들도 이 과목에서 과제물을 하실 때는 중문학과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그 문서 안에서 중문학과의 과제 목록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중어중문학과에 해당이 되는 과제물들이 쭉 나오죠. 세계의 역사, 일반 선택으로 듣는 과목부터 시작을 해서 1학년부터 쭉 차례대로 내용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 다운을 해서 좀 내려가시면요. 3학년 부문에 현대중국인문 과목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통과제물의 내용, 그 다음에 주의 및 참고사항, 그 다음에 제소자용 문제 이런 내용들이 아래쪽에 쭉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통과제물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이 공통이라는 것은 홀수와 짝수 또는 그 학번 자리와 상관이 없이 모든 학우님들에게 공통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공통입니다. 자, 내용은 짱이모우 감독의 영화 인생을 보고 여자 주인공 짜쩐이 중국 현대사의 주요 사회정치적 사건 또는 상황에 직면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분석 기술하시오. 다소 문제가 좀 깁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지역대학의 학생회라든가 스터디를 통해서 작년에 똑같이 영화 인생과 관련된 과제물이 나간 것을 알고 계시는 학우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작년 문제는 여자 주인공 짜쩐이 아니라 남자 주인공 후게였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이 짜쩐이 어떻게 각각의 상황마다 대처하고 이 태도를 바꾸면서 살아나갔는지 말 그대로 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그런 과제입니다. 자, 주의 및 참고사항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보고서 제목, 성명, 학번, 학과를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표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말고 모든 내용은 텍스트로 작성을 하기 바랍니다. 자, 보고서 분량은 공백을 포함해서 4천 내지 6천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20 내지 30매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목차 참고문헌 각주는 선택사항이고요. 다시 말하면 포함을 시켜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4천, 6천자의 분량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분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환산하는 방법을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화 DVD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어중문학과 학생의 홈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따로 그 영화와 자막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의 3강, 2강도 해당이 되지만 보통 3강에서 4강, 5강, 그리고 6강까지 영화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중국의 현대사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동영상 강의를 시청을 하시고 학습자료를 읽으신 후에
영화를 시청을 하시게 되면 영화를 훨씬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영화를 통해서 학습 내용 역시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제물은 학교에서 지정한 일정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과제물 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서식 위에다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서식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로그인을 하신 후에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맞춤 정보가 있습니다. 맞춤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건 제 화면이기 때문에 약간 구성은 다를 수가 있지만요. 아래쪽에 보면 학생 서식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하니까 이런 형태의 팝업 창이 뜨는데요. 처음에 학적 부분이 뜹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에 아래쪽에 표지 및 기타 서식이 있습니다. 표지 및 기타 서식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 왼쪽으로 표지 및 기타 서식의 양식들이 이렇게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5번째와 6번째에 과제물 표지, 온라인 제출용 워드가 있고요. 온라인 제출용 한글이 있습니다. 이 워드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오피스, 즉 MS 워드 파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확장자가 보통 DOC로 끝나죠. 일반 여러분들의 파일명에는 확장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한글 파일은 한컴 오피스에서 만드는 HWP 파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선호에 따라 다르지만요. 한국에서는 한글 파일을 쓰는 분들이 약 8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설명도 가능하면 한글 파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파일을 클릭을 하시죠. 클릭을 하면 아래 또 팝업 창이 뜨면서 열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자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열기를 하시고요. 열기를 하시면 바로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떴을 때 이것을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저장을 하면 아주 복잡한 임시 파일 폴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기 전에는 사실은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우리 방송대 수업과 관련된 것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방송대의 수업과 관련된 폴더를 별도로 만드시든지 과목별로 하시든지 학년별로 하시든지 여러분의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팝업창에 나타나는 이제 저장을 선택을 하면 폴더의 구조가 개인 PC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이제 내문서 폴더가 열리는데요. 학기별 또는 과목별로 폴더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드는 방법도 가능해요. 이 폴더를 여기에서 보면은 서류 폴더 아이콘이 보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표시가 있죠. 그것을 클릭을 하면 새로운 폴더가 빈칸으로 뜨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폴더 명칭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KNOU 2015-1학기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정을 하고요. 여기에다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일 이름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대로 과제물 표지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지금 여기에다가 파일 이름을 지금 만들으셔도 됩니다. 현대 중국 인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학번으로 파일을 저장을 해두고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는 그 파일을 열어서 틈틈이 작업을 하신 다음에 가끔씩 작업을 했는데 이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오토세이브 장치에 의해서 저절로 뜨긴 하지만 그래도 수시로 저장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폴더에서 이 파일을 열고요. 과제물 표지 파일을 열고 실제 과제물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 1장, 2장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의 학우님들이 아는 내용이었고요. 궁금한 것은 사실은 3번째부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먼저 이 파일을 열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죠.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015학년도 1학기, 그리고 과목명, 학번, 그 다음에 이름 당연히 써야 되고요. 전화번호와 이메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제출을 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다른 과목을 올리기도 하고 또는 이 안에 파일 내용이 깨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점수를 줄 수가 없죠.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과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2차 또는 1차 연장 기간까지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락처가 제대로 정확히 기입되지 않으면 그냥 0점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제 유형은 공통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과제명은, 자, 이게 앞서 과제물 내용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카피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내용의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영화 인생 여자 주인공 자전의 태도 변화라고 요약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A나 B 방식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이 내용 여기까지는 과제물 분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쪽부터 과제물 분량에 해당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실제 작업하는 게, 문서를 작성하는 게 어려워지죠. 먼저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도 과제를 시작을 하는데요. 과제명 이후에 한두 줄 정도 띄었어야 되겠죠. 띄어쓰고 그 다음에 각각의 크게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춘다는 얘기는 반드시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이 제목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요즘은 다른 말로 머릿말, 시작하며 들어가는 글, 시작하는 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이 너무 식상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제목들을 구성을 해도 됩니다. 결론도 마찬가지고요. 자, 본론 내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본론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본론이란 말 굳이 쓰지 않고 그냥 본론이 만일에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1, 2, 3, 4 이렇게 구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본론의 장이라든가 결론이나 이런 부분은 한두 줄 정도씩 이렇게 띄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각 단락의 첫 번째 시작하는 곳은 보통 한 칸 내지 2칸 정도 띄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글자를 띄었습니다. 스페이스바, 여러분들 키보드에 아주 길다란 부분 있죠? 그걸 2개 정도 옮겨 쓰면은 한 글자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락의 첫 줄은 안쪽으로 들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들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과제물을 작성하는 데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 강의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에서 영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어떤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어떤 그 다른 요약본이라든가 다른 평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참고한 내용들은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참고문헌에 또는 각주에 이렇게 포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먼저 그러면 이 과제물 시험, 즉 보고서의 틀을 구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고 본론은 어떤 몇 개의 챕터로 구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건지, 결론은 어떻게 쓸 건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본론을 먼저 배치하는 게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순서로 각각의 1, 2, 3, 4장 또는 1, 2, 3장으로 할 건지 5개의 장으로 할 건지 정하고요. 각각의 장에 대해서 이 장을 더 세분화해서 2개 또는 3개의 절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장 하나 전체로 얘기를 풀어나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에는 또는 절에는 어떤 내용들을 배치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을 쓰셔도 됩니다. 보통은 글쓰기의 방식인데요. 어떤 분들은 서론부터 결론까지 일필휘지로 써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글재주가 아주 좋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론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서론, 결론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을 쓸 때는 글을 어떻게 시작해서 독자의 주의를 끌 건지 이가 항상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천 개의 보고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형식을 제대로 갖췄는지, 그 다음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표절을 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글을 시작을 하면서 첫 문장, 두 문장을 읽으면서 이 독자, 그러니까 제가 독자인 셈이죠. 독자의 주의를 환기를 하는 작업. 그러면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 글에 빨려들게끔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나 단순하게 시작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비슷한 내용이겠거니라고 독자한테 그런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서론 본론을 아무리 잘 썼어도 결론에서 이 그동안에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을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보고서가 완전한 보고서가 될 수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고 그 요점들을 요약을 하는 그 끝맺음의 방식 역시 그 글을 작성하는데 그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더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론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와 관련됩니다. 이 영화, 자전의 태도 변화와 관련을 해서 말이죠. 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처음에 1940년대 아래쪽에 그렇게 서브타이틀이 나오죠. 가운데 나오죠. 그 다음에 한참 지나가서 50년대, 60년대, 그리고 나중에 그 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각각의 영화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영화 속의 시기 구분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각각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연대기적으로, 즉 앞쪽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쭉 서술을 하면서 그 글을 써나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쓴다면 각 장의, 본론의 각 장의 제목은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비교적 단순한 하지만 명료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부제는 여러분들이 따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생활상, 그 다음에 국공내전, 인형 그림자극 할 때 이렇게 그 막이 칼에 의해서 찢어지면서 나오는 장면이 국민당과 공산당 간에 벌어진 내전이죠. 그리고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자전은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그 물나르기, 물팔기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지, 자, 이런 식으로 이 시대별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950년대 대학전 운동 시기에는 어떻게 자전이 생활을 했는지, 그다음에 정치적인 변화에 대응을 했는지, 문화대혁명 시기는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이 순서에 따라서 작성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거의 비슷한 방식이긴 하지만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주요 사건 상황, 즉 자전과 후계의 가족이 닥치게 되는, 겪게 되는 주요한 사건 상황에 따라서 자전의 태도 변화를 서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각각의 40년대, 50년대, 60년대라는 이런 구분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하기 때문에 자전의 심리적인 변화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술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글을 구성할 때는 약간 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제목을 구성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부유층 여인, 그 생활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죠. 도박판에서 남편에 의해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결국은 떠나긴 하지만요. 그다음에 생존을 위한 몸부림, 남편이 국공내전에 그 국민당 군대에 의해서 잡혀간 이후에 그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물장사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이제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 그 롱에로 있죠. 롱얼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또는 그 이후에 어떻게 스스로 당에 대해서 또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취하게 됐는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집체 이념과 모성에 관한 갈등. 자,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이런 제목을 뒀을까요? 자, 50년대 후반 있죠. 죄송합니다. 대학진 운동 시기에 그 아들이 굉장히 피곤해서 학교 가기 싫어하죠. 하지만 후계는 학교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자자는 어떻습니까? 가지 못하게 하고 가능한 한 집에서 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 보면은 집체 이념과 모성에 관한 갈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춘성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챕터가 약간 좀 많아질 수도 있겠죠. 5개, 6개, 7개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식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사례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분량을 확인하고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한글 문서와 MS 워드 각각의 그 분량 확인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문서에서 이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 아래쪽에 이제 목록이 쭉 뜨게 됩니다. 아래쪽에 메뉴가 뜨게 되고요. 메뉴 중에 문서 정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문서 정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팝업 창이 생겨납니다. 이 팝업 창에서 문서 정보 중에서 이 문서 통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서 통계를 클릭을 하시면 문서 분량, 공백을 포함한 글자가 몇 자인지, 공백을 제외한 글자가 몇 자인지, 자, 공백을 포함해서 우리 4천자에서 6천자죠. 그리고 각각의 낱말은 몇 개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고지 이 분량 20매에서 30매라고 얘기하니까 일부 학우님들은 원고지로 제출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절대 아니죠. 자, 온라인으로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원고지로 몇 매가 되는지 200자 기준으로 30.8장이라는 이 크기가 분량이 그대로 그 표시가 됩니다. 자, 가능하면 이 분량 기준은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고지 기준이 약간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그 논문이나 책을 작성을 할 때 A4 용지로 몇 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고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A4 용지로 몇 매 하면 글자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어떤 활자를 사용을 하는지, 여백을 어떻게 주는지, 줄간격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A4 용지 2페이지가 A4 용지 5페이지보다 사실은 분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기준과 원고지 기준으로 분량 기준을 제공해 드린 것이니까, 자, 이 문서 정보, 문서 통계를 클릭을 하셔서 분량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MS 워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요, 왼쪽 상단에 정보가 나옵니다. 정보를 다시 클릭을 하시면 이런 팝업 클릭을 하시면 속성이 나오는데요. 이 속성에서 기본적인 간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어 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뜨는데, 이 속성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런 팝업창이 뜹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단어 수가 몇 자인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단어 수가 이게 공백 포함한 문자 수는 몇 개고, 여기 나오죠. 6127자. 그리고 이것을 원고지로 몇 매가 되는지, 이건 200자 원고지니까 200으로 나누면 원고지가 몇 자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문자 수, 공백을 포함한 문자 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래아 한글, 그 한글 문서 같은 경우는 그 원고지로 작업을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자, 평가 기준입니다. 자,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내용의 충실성입니다. 얼마나 매체 강의 내용을 잘 반영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동영상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 자료를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주제에 대해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다른 내용들을 얼마나 학습을 해서 지식이 풍부한지를 10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30점 만점이고요. 자, 글의 구조,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분량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5점을 배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논리적인 전개, 각 부분 및 절의 상호 연관성, 예를 들어서 서론에 있어야 될 내용들이 본론에 있다거나, 아니면 본론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서론에서 쓴다거나, 전체적인 글의 구조가 어색할 수 있겠죠. 이 보고서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각각의 부분들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주제에 적합한 내용, 예를 들어서 저 영화 인생에 관련된 보고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 짱이머우의 작품 세계에 관련된 내용을 썼다. 사실은 적합하지가 않죠. 우리 이 과목의 이 본연의 취지도 그렇고, 이 과제를 제가 제출하는 이유는 영화 자체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서 중국의 현대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영화 자체에 대한 분석, 예를 들면은 몇 미리 필름을 사용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제에 적합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5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충실성과 함께 가장 배점이 높은 내용의 독창성입니다. 10점을 배점을 했는데요. 자, 내용의 독창성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와 독창성, 뭐 문체, 유려한 문체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현대중국 인문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과목의 여러 과제물 중에서의 내용의 독창성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직접 썼는지 여부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런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우리 방송대학의 과제물을 이렇게 일정의 금액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 스스로 이전에 작년의 과제물을 그대로 갖다가 살짝 사람 이름만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동료들끼리 하나의 보고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대로 다른 분이 제출을 한다거나 또는 그대로 가져와서 살짝 부분적으로 변형을 해서 제출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사실은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 능력, 학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직접 썼는지의 여부를 상당히 중시하겠습니다. 전체 배점이 10점인데요. 자, 여러분들 많은 학우님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온라인 과제물에 대해서 표절 검색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제출하시면 학교의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어떤 문서를 참고를 했는지가 컴퓨터로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문장을 그대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변형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서로 예를 들어서 저쪽에 부산에 있는 학우님과 인천에 있는 학우님 서로 멀기 때문에 이 같은 보고서를 둘이 나눠서 쓴다고 하더라도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부 이 온라인 검색 시스템에 들어오면은 모든 보고서가 작년의 과제물 포함을 해서요. 그다음에 모든 보고서들이 서로 상호간에 유사도 검색을 해서 표절 정도를 시스템에 의해서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은 수천 건의 보고서를 지금까지 읽어보면서 이 온라인 표절 검색 시스템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내용을 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시는 것이 보고서를 쓰는 게 전반적인 점수에도 아주 좋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지식, 그 다음에 학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처음에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책을 내용을 요약하는 형식도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서를 직접 한번 쓰시고 나면 나중에 중국 현대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은 물론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 지식 체계를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국 현대사에 대해서 많이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후의 과정보다 더 학습을 하시면서 많은 내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